현재 한국은 중국 PPL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각종 경제, 문화, 여행 등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국가였습니다만 최근 더욱더 반중 기류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각종 문화 컨텐츠에 등장하는 중국 PPL이 논란이 됐습니다. 오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중 간의 문화적인 충돌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을 도둑질하는 나라로 몰아가면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인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조선 구마사에 등장한 조선시대의 음식으로 월병, 피당 같은 중국 음식이 등장하며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지만 중국에서도 이것이 큰 논란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보자마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거봐라, 한국이 또 훔쳐갔다라면서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자기 것도 아닌데 월병과 피단을 조선의 음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중국 누리꾼은 조선 구마사에 나오는 검 모양도 중국에서 쓰는 검 모양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매우 디테일하게 중국의 문화를 마치 조선 것인 양 호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 한국에서는 중국 것이 왜 드라마에 등장했냐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중국 PPL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TVN의 여신강림이나 빈센조 등도 중국 PPL로 논란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거세게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번엔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진 것은 중국의 각종 공정이 너무 심해졌고 TVN과 같이 단순히 음식 논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태종과 세종까지 모욕하는 의혹을 샀다는 것입니다. 네티즌은 충녕대군 세종이 서양신부의 시중을 들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중국이 하대하는 시각으로 그린 것이라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 음식 협찬도 김치 공정이나 비빔밥 공정 등으로 역시 불쾌했으나 이제는 한국의 역사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동시다발로 한국인들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조선의 궁궐이 언제 이렇게 지나치게 중국풍인 붉은색으로 물들었었나 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침탈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퇴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 SNS 등에는 조선 구마사에 관한 비판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논란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동북공정에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 자체라 컨트롤이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만큼은 완전히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인식을 동시에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국난으로 인식하게 하는 한국 특유의 단합력의 스위치가 켜졌다고 묘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나 과거 서해 기름 유출 사고 등에서 한국은 국난이 왔다는 스위치가 온되는 순간에 모두 단합해서 빠르게 행동하며 어려움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조차 일본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지 못하는 특유한 행동이 있는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똘똘 뭉쳐 외세에 대항하는 행동이며 이름 없는 민초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까지 안방극장에서 왜곡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자 외세 저항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서 중국 색과 중국 자본을 한국에서 제대로 몰아내지 못한다면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 동시에 온라인 곳곳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 대중들이 이렇게 움직이자 각종 회사들도 동참합니다. 현재 조선 구마사를 협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분노 게이지를 어느 정도 감지했다는 분위기가 감돕니다. 벌써부터 해당 드라마를 협찬하거나 지원한 기업들이 대거 협찬을 거둬들이고 광고를 끊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몬스 침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런 줄은 미처 몰랐다 광고를 종료한다고 공지했고 지자체인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경시에서 촬영된 드라마팀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송 탄지 단 하루 이틀 만에 협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많은 기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역시 협찬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협찬을 철회하는 광고사들을 곧바로 리스트로 만들고 공유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관련 드라마에서 협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해명을 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한국인들을 잠재우기는 늦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이렇게 단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 자본이 자칫 방송 생태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대만의 경우 과거 꽃보다 남자, 판관 포청천 등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를 많이 제작할 정도로 방송 생태계가 발달해 있었는데
언어가 비슷한 중국의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하청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대만의 방송이 아니라 중국 본토의 노골적 요구가 대거 반영된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으며, 시간이 더 지나자 이제는 대만의 방송 제작 노하우를 모두 중국이 흡수해 대만은 하청으로도 버림받습니다. 이제 대만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능력이 과거보다 훨씬 떨어진 상태이며, 많은 방송국에서는 외국의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방송 제작보다 그게 더 저렴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 자본인 헐리우드, 디즈니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미중 간에 치열하게 대결을 하고 있지만 일부 미국의 미디어조차 중국 자금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 한국의 컨텐츠가 오히려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K-드라마가 더욱더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으며, 그 돈으로 한국에 수천억 원을 재투자해서 킹덤과 같은 한국에서 엄두가 안 나는 시리즈물도 제작해냈습니다. 이러한 방송 생태계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의력을 해치고 역사를 왜곡하는 침탈적 중국 자본은 결국에는 한국 방송계를 대만과 같이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차원은 다르지만 최근 미국 테슬라는 중국 상해의 외국 기업 최초로 테슬라 100% 지분을 허락받고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받아 공장을 상해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렬해져 중국은 테슬라를 공직사회에서 금지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자본이 달콤했습니다. 공장을 세우며 판매량도 중국에서 글로벌 20%를 담당해 주는 등 잘 가는 듯 했지만, 결국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테슬라를 제물로 삼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어제자 중국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미래가 밝다며 극찬하는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미국 제1의 전기차 기업의 대표가 중국 앞에 쩔쩔 매는 것을 보고 비웃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자체는 제어하기 힘들지만 안방극장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그 싹을 잘라낸다는 움직임인 것이죠. 이는 중국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나라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미얀마를 영어로 타이핑하면 제1의 자동 완성 검색어는 코리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미얀마는 이번 미얀마 사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유튜브 트렌드 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을 대하는 방법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이미 군부에서 1대1로 사업 등으로 중국 자금이 나라에 상당히 스며든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얀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투자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돈도 회수해야 하고, 미얀마가 미국이나 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중국과 협력해야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미얀마가 앞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욱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기업 간의 논리에 따라서 중국과는 일정 부분 협력하고 경제 문제 등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나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하대하는 각종 움직임은 냉정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이 보고 듣는 방송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애초에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드라마는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거대 자본의 유혹을 뿌리치는 건 쉬운 게 아니며, 미국조차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교훈삼아 앞으로 한국의 관련 흐름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SBS 측은 조선 구마사를 다음 주에 결방하기로 했고, 중국 자본은 아니라며 사과문을 올린 모습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러한 중국풍이 들어간 드라마가 퇴출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은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1949년 1월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마도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1952년에는 평화선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대마도를 찾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들의 행보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 대마도와 관련한 문건이 2개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1990년 4월 12일 외교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대마도 동쪽 영공을 한국군 초계기가 침범했다. 당시 일본 측은 항공자위대 소속 군용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꽤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사건을 공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유는 당시가 노태우 대통령의 방위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일본 대사관은 항공자위대 항공기가 긴급 발진했던 사실을 알리며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영공 침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국 측의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표면화를 원치 않아 문구가 아닌 구두로 요청한다. 그런데 문서에는 영공 침범이 진실인지 억지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당시에도 대마도와 관련해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측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공개된 문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일본을 뒤집히게 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이 패망한 후 소련이 대마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소련은 러시아의 전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에 따른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미국, 영국, 소련 등 전승연합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관한 전후 처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소련은 한일 간의 대한해협에 위치한 대마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한국의 영토였으니 당연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대마도의 한국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편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한반도를 신탁 통치할 경우 관할 지역 할당에 대한 소련 측 보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북위 38도선 이북에서 소련 점령은 남쪽 지역의 미국 점령과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네, 모두가 알고 있는 38선이 그어지는 상황입니다. 38선의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강대국들이 멋대로 나누어 먹기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식민 정치와 개념은 다릅니다. 한국을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는 개념이었거든요. 문서에는 소련이 취하려는 전략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소련 문서의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소련 외교부의 고위 관리가 작성한 것으로 포츠담 회담을 앞두고 소련 측 대표단이 참고할 지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서는 전후 한국 문제에 대한 소련의 기본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 제주도 및 제물포 등의 전략 요충 지역은 소련군 통제 지역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소련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전략 요충 지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희망을 역이용하여 미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 부산, 제주도, 인천에 대한 소련, 중국, 양국의 공동 관할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려는 그림입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를 손에 넣겠다는 것이죠. 이어서 대마도 관련 대목이 나옵니다. 미래의 한일 간 국경을 결정하면서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하는 안을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대륙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해왔다는 사실로서 정당화될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문서는 계속해서 대마도를 강조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원산, 대련을 오가는 해안 선박들이 보급 기지를 신설하기 위하여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캐나다 노선을 운영하는 상선의 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마도 항구를 관할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네, 일본이 스시마 해협이라고 부르는 곳의 공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마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대마도는 소련에게도 가장 중요한 미래 거점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소련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소련의 고상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며 독일 패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초토화시켰고 원자폭탄을 투하해 전쟁을 끝냈죠. 그런데 소련이 없었다면 성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이 소련 침공에 완벽히 실패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소련의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꽤 우호적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기 직전 타계했고 바통은 트루만 대통령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을 강하게 견제했습니다. 1945년 12월 소련 정부는 부산, 인천 및 제주도를 관할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처음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심하게 악화되면서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마도를 한국에 귀속시키려는 구상도 무산되었습니다. 즉,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남아있는 이유는 미국의 신뢰에 따른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문서는 또 하나의 의미를 던져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38선이 그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은 갑자기 대일 선전포고를 한 데 이어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이는 연합군 시나리오에 없던 일이다. 그러자 미국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소련의 문서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1945년 9월에 작성된 문서에서 나옵니다. 1945년 9월 소련의 목적은 한국 내의 모종의 공동관리를 통해 소련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으며 폴란드의 경우처럼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당시 스탈린 공산당 서기장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 제시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38선을 그어 소련의 남하를 제지했다는 것은 어쩌면 조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에 편입하지 않은 건 두고두고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